반갑습니다. 자, 공통수학 1이죠. 22학년도 개정판 수학의 바이블 개념은 페이지 262쪽 가볼게요. 문제 번호 8번인데 3차방정식의 켤레근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t 더하기 루트 q라는 그늘을 가지고 있을 때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t 마이너스 루트 q라는 근을 가지고 있다. t 더하기 qi라는 근을 가지고 있을 때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p 마이너스 qi라는 근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이게 켤레근인데 켤레근은 무조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랬을 때 문제 번호 8번 보니까 1번 3차 방정식 x의 3승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라고 되어 있을 때 두 근이 1이랑 1 빼기 루트 3을 가지고 있을 때 유리수 ab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래서 개수가 다 유리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요 녀석의 켤레근 1 플러스 루트 3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뭐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세 개의 근을 다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개수 A랑 개수 B를 구할 수 있다. 괜찮아? 그래요. 자, 두 개씩 곱하면 1 빼기 루트 3, 두 개씩 곱하면 마이너스 2, 두 개씩 곱하면 1 더하기 루트 3의 합은 얼마예요? 0이겠죠? 그래요. 이거는 A분의 C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분의 C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A가 얼마? 0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세 개의 전체 곱은 1 빼기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 그래서 B는 2라고 하는 값을 쓸 수가 있겠다. 켤레근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3차 방정식 x의 3승 마이너스 플러스 5, 0 한 근이 1 마이너스 2i라고 되어 있을 때 실수 ab라고 했죠. 그래서 실수 개수가 다 실수라는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1 빼기 2i의 켤레근 1 더하기 2i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지금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죠. 그럼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아직 알 수 없는 정보 하나는 알파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숫자 5라는 녀석에 꽂혀야 돼. 그래서 3개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개의 곱 1 빼기 2i 1 플러스 2i 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5 알파가 5이기 때문에 알파라는 녀석을 1이라고 특정할 수 있겠다. 괜찮아?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1이라고 쓰는 순간 완벽하게 근 3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풀이가 똑같아지겠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개수 A랑 B를 구해낼 수 있겠다. 3개의 합을 구해볼게. 3개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괜찮습니까? 2개씩 곱했어.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7이 되겠죠? 이건 A분의 C.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개수 A랑 B를 근과 괴수의 관계로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겠다. 켤레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주 가끔 켤레근의 탈을 쓴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켤레근은 무조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를 꼭 갖고 있어야 돼?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뭐 혈렉은 사용해서 푸는 건데 뭐 2번 문제인데 갑자기 1 빼기 2i라는 말만 나오고 a랑 b가 실수라는 말이 안 나와. 혈렉은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얘를 집어넣고 푸는 거야. 어차피 방정식은 틀린 식이기 때문에 근을 오픈해주면 근을 집어넣고 푼다. 밖에 없으니까. 알겠지? 근데 형태가 너무 뻔하게 혈렉은을 쓰고 싶게 유도를 해놓은 거야. 조건이 없으면 혈렉은을 못 써요. 그러니까 100에 90문제는 혈렉은 문제인데 100에 10문제가 근 집어넣어서 푸는 문제로 약간 좀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 캐치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럼 크게 혈렉은 문제에서 신경 쓰일 건 크게 없습니다. 혈렉은을 사용하면 돼. 그리고 대부분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빠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이가 떠오를 수 있겠다. 네. 확인 없이 넘어가 볼게요. 이쪽은 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늘 혈렉은을 썼던 개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넘어가서 9번 가볼게. 자, 9번에 별표 쳐요. 9번에 별표 치고요. 이 오메가라고 읽어요. 이 W 비슷하게 써 있는 거 어떻게 읽는다고? 오메가라고 읽는다고요. 네. 그래서 이 오메가는 여러분들이 꼭 익혀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바로 접근하지 않고 근데 버전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x의 3승은 1이다 버전부터 해볼게. 얘가 몇 차 방정식으로 해석이 돼요? 3차 방정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x의 3승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쓰겠지. 그럼 요 좌변이 인수분해가 인수분해 공식으로 보여야 돼. 곱셈 공식 역연산 보입니까? 그럼 그걸 이용해서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일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 실근 1이 나오겠지. 그럼 x3승은 1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에서의 허근은 이쪽에서 나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허근이 오메가야. 오메가라고 쓸 거야. 정확히는 근의 공식을 쓰면 나오겠지. 하지만 그걸 통칭해서 오메가라고 부를게. 근데 보면 알겠지만 개수가 다 실수죠. 그래서 혈렉은도 가지고 있어. 오메가의 혈렉은, 허근의 혈렉은 오메바. 괜찮습니까? 이게 혈렉은인 거지.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오메가라고 하는 허근은 근이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메가의 3승이 얼마예요? 1이다가 성립합니다. 괜찮아? 그리고 오메가는 여기서 나온 근이잖아 또.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쓸 수 있어. 그럼 파트너가 되는 오메가 봐도 똑같은 식 두 개가 병렬로 나오겠지.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오메가 바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1입니다. 요게 한 번에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x3승은 1이다가 보이는 순간 얘가 띠리릭 하고 떠올라야 돼. 또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가 보이면 이 전체적인 과정이 떠올라야 돼.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 x의 3승은 마이너스 1이다 버전도 있어요. 그럼 똑같은 셈. x의 3승 플러스 1은 0이다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실근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 여기서 허근이 나오겠죠? 근데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는 녀석이 나와. 선생님 여기도 오메가고 여기도 오메가예요?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가 오메가인 거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얘를 오메가라고 그냥 부르는 거야. 근데 기호를 똑같이 써요. 그래서 버전이 두 개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얘도 근이죠. 집어넣으면 성공하겠죠. 그래서 오메가의 3승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여기서 나온 거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일 거고요. 오메가 바가 1일 겁니다.
뭔가 유사한 듯 헷갈리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x3승은 1이다랑 x3승은 마이너스 1이다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초 안에 쓰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써지는 게 어렵진 않아. 그냥 여기서 여기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죠. 이거 곱셈 공식 역연산 인수분해 공식이죠. 여기까지 가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럼 이쪽에서 왜 얘는 1이 있게 너무 뻔하니까 여기서 허근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자라고 문제에 써 있어. 맞습니까? 이 녀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메가가 된 거야. 그럼 띡띡띡띡을 쓰는데 오래 걸릴 건 아니야. 그래요? 내가 손이 느려요. 그럼 빨리 써. 왜? 문제가 이렇게 나올지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한 문제에 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워서 풀면 순간 더하기 빼기 한번 헷갈리는 순간 틀리는 거죠. 좀 유사한 듯 조금씩 달라. 유사한 듯. 그래서 만들어 쓰자. 오케이? 만들어 쓰자. 그래서 머릿속에 쭉 스토리를 안고 가야 돼. 자, 그리고 추가적인 얘기를 한번 더 할게.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어. x3승은 1이다.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타겟팅이 된 거야. 이 스토리가 떠올라. 근데 문제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갑자기 x가 2분의 1대 뭐 이런 말을 써놔. 좀 안 보이나?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 1대 라는 말을 써놔. 갑자기. 그 다음에 띠링띠링띠링을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잘 익혀놔야 돼. 왜 익혀놔야 돼? 자, 근해 공식 한 번만 써볼게. 오케이? 근해 공식 한번 써볼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모양이 오메가로 확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친절한 거야. 이렇게 주면 이 스토리가 다 떠올리세요라고 알려준 거야.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한번 꼬아놓은 거죠. 얘가 이 녀석의 근인이 얘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떠올리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좀 익숙해져야 돼. 요 모양까지. 2분의 근데 그럼 요거는요? 그럼 얘가 떠올라야지. 이렇게 써 있으면 얘가 떠오르는 거고 이렇게 써 있으면 얘가 떠오르는 거고.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아. 떠올리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요? 뻔한 얘기니까. 이 녀석의 근을 구하세요? 얘입니다. 당연한 거야. 얘를 보고 얘를 떠올리세요? 너무 어려워.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기억해놔야 돼. 왜? 바로 떠오르진 않으니까. 따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저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맞힐 거니까.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3번. 요 라인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 상태에서 가로 1번 오메가의 80승 더하기 오메가의 40승 더하기 1을 구하십시오. 80을 3으로 한번 나눠볼게. 3이 6, 20, 36, 18, 2. 그러면 오메가의 3에 26승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오메가 3승이 얼마라고? 1이라고. 즉 오메가 80승은 오메가 제곱과 같습니다. 어차피 앞에 곱하기 1이니까. 40도 한번 해볼게. 40도 3으로 나누면 그럼 얘는 오메가 40은 오메가 3에 13 곱하기 오메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녀석은 그냥 오메가라고 읽어도 돼요. 오케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라고 써 있는 거야? 0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0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 어렵지 않죠? 자, 가로 2번 가보겠습니다. 가로 2번.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땡땡땡 오메가 18까지 더하십시오라고 됐는데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얼마야? 0. 그럼 이렇게 세 개가 얼마야? 0. 그 다음 세 개를 볼게. 그 다음 세 개가 오메가 3승, 오메가 4승, 오메가 5승이겠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0이라는 거 보입니까? 괜찮지? 그럼 이게 세 개씩 묶여나가면서 0으로 빠져나가겠구나.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총 몇 개의 항이 있냐가 중요한 거지. 1, 오메가의 1승, 2승, 3승, 18승 총 몇 개 있어? 19개 있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19개를 3등분으로 해본다는 소리잖아. 3, 6, 18 하나. 그러면은 0씩 몇 개가 있는 거야? 6세트가 있는 거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 살아남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은 맨 처음에 있는 이 녀석과 똑같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얼마? 1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마지막 3번 가볼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차피 더하기니까 무슨 법칙이 성립해? 교환이 성립하죠?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괜찮습니까?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 괜찮아요?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대놓고 얼마라고 써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1. 역수합이죠? 역수합. 이 녀석이 여기서 나온 거의 근인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죠. 역수합은 거꾸로 읽으면 되겠지. 어차피 111이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읽어도 똑같죠? 괜찮아? 그러면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겠습니까? 괜찮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여기도 마이너스 1.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읽을 수 있겠어?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읽을 수 있겠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을? 고개 안 흔들어. 그치? 그래.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지?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1로 읽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문제 전체가 어려워? 쉬워? 쉬워. 왜? 얘가 머릿속에 있다면 헷갈리는 게 하나도 없죠. 보고 푸는 개념이니까. 근데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접근을 못해요. 그 얘기는 저 얘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꺼냈죠. 외우는 거 아니라고. 왜? 외우잖아. 오늘은 외워서 풀 수 있겠지. 한 내일까지도 외워서 풀 수 있을 거야. 똑똑하면 일주일까지는 외워서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1년 있다 풀어봐. 1년 있다도 외워질까? 안 외워지겠죠. 그래요? 곱셈 공식은 1년 있다가도 외우고 있어야 돼. 하지만 이 녀석은 헷갈려. 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 쓴다라고 생각해. 알겠지? 만들어 쓴다. 좋습니다. 요거 잘 나와요. 맨날 나와요. 너희 학교에서 나올 거야. 3년 후에 너희 학교에서 나올 거라고. 2년 후인가? 2년 후에 너희 학교에서 나올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넘어가서 확인만 해볼게. 그래서 9-1번 하나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울 거야. 보고 풀지 마. 만들었어. 앞에 1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정답을 알려줘. 3번을 모르겠어요? 네. 3번 하나 같이 풀어볼게. 001이래! 어쨌든 3번을 해야 되겠네. 네. 자, x의 3승은 1이다. 그러면은 오메가 3승은 1이고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게 떠오르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가 1이다 라고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하면 외워져.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을 구하십시오 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요 버전과 오메가 바의 제곱 이거 똑같이 있다고 말했었죠?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지금 분수의 합이죠. 분수의 합은 뭐가 진행돼야 돼? 통분부터 진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통분을 한번 해볼게. 그 얘기는 1 마이너스 오메가와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곱해서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 빼기 오메가라고 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분모를 먼저 진행을 해볼게. 분모는 1 빼기 가로 열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라고 읽을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분자는 2 마이너스 가로 열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요거 두 녀석이죠. 그래서 답을 쓰면 1 빼기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플러스 1로 바뀌죠. 라고 쓸 수 있겠어? 그래서 답이 3분의 3 해서 1이라고 구해줘야 됩니다. 다르게 구해주면 틀린 거야. 분모를 구했다고요? 왜? 우리 분수에 더하기 못해? 통분하려고 써봤는데 그거를 풀었어. 분수에 더하기는 알고 있어야 되는 반이야. 내가 분수에 더하기를 알려줄 수 있진 않아. 알겠지? 스스로 뚫고 나와야 돼. 깨어나요, 용사요. 제발. 응? 페이지 26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타이틀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연립 2차 방정식.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연립 방정식은 연립 1차 방정식이야. 근데 미지수가 몇 개 있는? 2개 있는. 미지수가 2개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은 풀이가 뭐야? 적절하게 더하기 빼기를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하게는 개수를 통일하기 위해서 식에다가 곱하기를 적절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문자 하나를 소거한다. 그 풀이는 영원한 거야. 잘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1차, 2차. 그 다음에 2차 인수분해. 그 다음에 2차 인수분해 안 되는 꼴. 그리고 특수. 특수 형태. 총 4가지 버전이 나와요. 오케이? 네. 더 쉬워. 왜냐면 기본적인 테마는 똑같습니다. 1차, 2차 연립방정식이 보이면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뭐라고요?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자, 2차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걔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2차식을 내가 1차 곱하기 1차로 쪼개놨다는 얘기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 녀석을 그 1차, 2차로 해석할 거야. 그래? 요렇게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2개를 각각 풀면 돼. 어떻게? 대입해서. 그럼 2개의 풀이법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죠? 얘는 요 녀석이 조금 우리의 앞길을 막는데 문제를 좀 봐야 돼. 문제를 봐가지고 우리가 최고차항을 소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왜? 최고차항이 지워지는 순간 1차 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그 방법을 쓸 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최고차항을 못 지워. 최고차항을 못 지우면 상수항을 지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왜? 상수항을 지워버리면 인수분해가 편해. 인수분해가 되는 꼴로 리턴돼 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차, 2차 어떻게 푼다고요? 대입. 2차, 2차인데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1차, 2차 두 개를 각각 진행하는 꼴.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2차 어떻게 한다고? 최고차항을 지우려고 노력을 해. 근데 안 지워져. 그럼 뭘 지우면 돼? 상수항을 지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 형태인데 특수 형태는 대칭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문자가 이렇게 써 있어. 아마 약식으로 쓰면 x 더하기 y가 3이고요. xy가 1? 뭐 이렇게 써보자. 이게 연립방정식으로 보입니까? 그렇죠? 식 두 개 있죠? 연립방정식이죠? 근데 xy 문자를 서로 바꿔서 읽어봐. 식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x랑 y를 바꿔서 읽었는데 식이 똑같아졌어.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대칭식이라고 부른다고. 아, 그러면 이 녀석을 x랑 y를 근으로 생각해. 그럼 얘가 두근의 합, 얘가 두근의 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뭐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문제로 좀 더 설명을 할게. 알겠지? 자, 우리가 추가적인 연립방정식이 버전이 있는데 풀이법이 거의 비슷하죠. 1차, 2차 어떻게 푼다고? 대입. 2차, 2차 인수분해는 어떻게? 쪼개놓고 대입, 대입. 2차, 2차는 인수분해가 안 돼. 어떻게 풀어? 세고차항을 지우거나 상수항을 지우겠다. 오케이? 그리고 특이한 특수 형태, 대칭식 어떻게 푼다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겠다. 괜찮습니까? 기본적인 스토리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저렇게만 집어넣고 문제로 하나씩 점검을 해보자. 페이지 10쪽, 274쪽. 자, 문제 번호 10번 가보겠습니다. 가로 1번. x 더하기 y가 3이고요.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3은 0. 몇 차 연립방정식? 1차, 2차 연립방정식. 1차를 2차에 대입하겠다. 그래서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변형해 놓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은 0이다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플러스 3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0 6 1 플러스 마이너스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 이거의 짝이 되는 y값이 2이거나 9이거나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지금처럼 표기를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1차, 2차는 쉽죠? 집어넣고 풀면 되니까. 옆에 있는 가로 2번은 스킵해도 될까요? 똑같은 풀일 거니까. 그래서 1차, 2차는 어떻게 푼다고? 대입해서 풀겠다. 요건 해결됐어. 확인 없이 넘어가 볼게.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 자, 보니까 가로 1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6이라고 써 있습니다. 몇 차, 몇 차? 2차, 2차 연립방정식인데 얘가 x 빼기 y, x 더하기 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x 빼기 y는 0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6 요렇게랑 x 플러스 y는 0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6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놓고 풀라 그랬지. 괜찮아? 그럼 변형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네.
x는 y로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 6이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쓸 수 있겠어? 이거의 파트너가 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다. 두 개씩 나온 거 확인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y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제곱이 6이라고 써져 있는 거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 그래서 y제곱이 2가 됐으니까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럼 이거의 짝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지. 부호를 반대로 써야 되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버전이 답이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4세트가 나온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인수분해가 되는 2차 연립방정식도 생각보다 쉬워. 가로 2번 가볼게요. 11 가로 2번. 연립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 y의 제곱은 0이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고 써 있습니다. 마치 꼭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번이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그래서 요렇게 하나 인수분해 연립방정식 1차, 2차 연립방정식을 각각 진행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요것도 특별하게 논란거리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넘어가 보는 걸로 할게. 괜찮아? 네, 좋습니다. 자, 넘겨가서 12번의 별표. 타이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대칭식이라고 보입니까? 네, 대칭식의 밑줄 쳐. 대칭식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볼 건데 요게 시험 문제에 왕왕 출제돼. 왜냐면 앞에 있는 두 개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임팩트가 없어. 나오면 맞히는 거니까 대부분. 그래서 임팩트가 있는 건 요 녀석이니까 요게 뭐 매년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눈에 익혀놔야 돼. 아까 대칭식 어떻게 풀기로 했어? 근각의 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겠다. 맞습니까? 좋아요. 자, 문제번호 12번. 대칭식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문제가 x 더하기 y가 8이고요. xy가 15야. 얘는 편하게 써있네. 그럼 x랑 y를 근으로 생각해. 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x 더하기 xy는 0.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게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방향을 잡은 거잖아. 그러니까는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으로 읽을 거라고 얘네 둘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5, 3 빼기. 그래서 x라고 하는 근이 3 또는 5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x가 3이면 y는 5 또는 x가 5면 y는 3이다. 괜찮아? 이렇게 풀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대칭식은 x 더하기 y랑 xy를 구하는 게 폼이야. 저걸 먼저 구해내야 돼. 저걸 못 구하면 못 풀어. 알겠지? 그러면 가로 2번으로 가볼게. 가로 2번 가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xy는 6. 그럼 여기서 부족한 게 뭐야? x 더하기 y가 안 알려줬죠? 그걸 일단 만들어내야 돼. 첫 번째 식을 우리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xy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 근데 xy는 문제에서 얼마로 쓰라고 써 있어? 6이라고 써 있죠. 즉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25란 얘기네. 그럼 x 더하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요거랑 요렇게 안고 가는 거야. 이 상태에서 x랑 y를 근으로 읽을 거니까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버전과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3이 빼기 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2랑 3 그래서 x가 2일 때 y가 3 또는 x가 3일 때 y가 2 일단 두 개 나왔고 이쪽에서도 이쪽이 플러스가 될 거니까 3이 뿔뿔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3 또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2 총 몇 세트? 하나, 둘, 셋, 네 세트가 등장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젠 대칭식이라고 좀 보여요? 이 문제가 딱 등장을 하는 순간 대칭식이네 라고 보입니까? 네. 딱 보는 순간 대칭식이네 라고 보이죠? 그러면은 뭘 이용해서 푼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즉 대칭식이 보이면 x 더하기 y랑 xy를 구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콜? 네, 좋아요. 살짝 넘겨봐서 확인해 볼게요. 이 녀석은. 그래서 12-1번에 2번, 12-2번 총 두 문제 시켜볼게. 자, 12-2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 한 번 더 12-1번에 2번은 풀리죠? 그러면은 2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걸로 할게요. 12-2번 연립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이고요. xy 더하기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 대칭식인 건 보여? 대칭식인 거 확인되죠? 확인돼? 그건 있어야 돼. 왜냐면 지금이야 대칭식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대칭식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20 몇 문제에 껴들어와 있어. 그래도 대칭식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보이죠? 그러면 타겟팅이 뭐야? x 플러스 y랑 xy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내 목적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xy라고 읽어도 되겠죠. 그래요? 여기서 요렇게라고 써 있잖아. 오케이. 얘를 잠깐 a라고 읽고 얘를 잠깐 b라고 읽을게. 그럼 우리 문제가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2b가 13이고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라고 읽어져. 그래? 우린 지금 a랑 b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근각에서인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읽을 수 있겠어? 이렇게 읽는 순간 뭐로 해석이 돼? 1차, 2차 연립방정식으로 보입니까? 그럼 1차,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괜찮아?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 요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빼기 3 0 괜찮아? 그래서 3일 플러스 마이너스 괜찮아? 그래서 a가 1이거나
이때 파트너가 되는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6 또는 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버전이 두 개가 생겨. 즉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요렇게 생긴 버전이 하나 생기는 거랑 x제곱 플러스 3x 빼기 2는 0이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버전 두 개가 각각 생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3이 마이너스 플러스 근이 3 또는 마이너스 2 즉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2 또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3 버전 괜찮아? 그리고 이쪽에서 그래서 정수근이라는 단어가 써 있네. 그래서 오케이? 왜냐하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x라고 하는 근을 근의 공식으로 찾아야 돼.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겠지. 그래서 굳이 그것까진 구하지 말라고. 문제가 친절하게 정수인 해를 구하십시오 라고 잡아줬네. 이 D도 있지만 이건 구하지 말자. 구하고 싶어? 근의 공식 쓰면 되겠네. 오케이? 풀이법은 매한 가지니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대칭식이라는 건 x 더하기 y랑 xy를 구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녀석을 구해봤다. 그래서 이렇게 버전이 2개가, 3개가, 4개가 생길 수도 있다. 괜찮습니까? 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단순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지?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요 한 건이 머릿속에 있잖아. 그럼 꽤 많은 문제들이 풀려.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딱 봤을 때 대칭식이네. 어떻게 풀지? x 더하기 y라 xy를 구해놓고 시작하겠다가 기본 풀이야. 걔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건 좀 계산력인 거죠. 그래요? 계산력인 건 스스로 좀 연습을 통해서 키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 아무리 보여줘도 내가 직접 안 하면 늘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로 하는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스타트 풀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대칭식인 거 보여? 네. 어떻게 풀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할 건데 x 더하기 y랑 xy를 구하는 것부터 출발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푸는 건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다음 버전 수업에서 진행할 거야. 유형풀이 편에서. 지금은 내가 문제를 풀고 있잖아. 유형풀이 편에는 니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그게 끝나면 고난도 수업으로 갈 거거든. 그때에는 한두 문제를 딥하게 들어가는 것 뿐이지. 물론 숙제로 평이한 문제들을 계속 베이스로 따라와야 되는 거고. 오케이? 내신 대비 때는 A부터 Z까지 다 푸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내가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2학년이 되는 거잖아. 중2가 되는 건데 고1 걸 풀고 있어. 그러면 선행이 지금 2년짜리죠. 2년짜리 선행이야. 그럼 조금 빠른 편이긴 해요. 빠른 편이긴 한데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 독이 되는 건 뭐냐면은 채우지 않고 앞으로만 나가면 독이야. 이게 끝났어. 그럼 수화를 해. 이게 끝났어. 수원을 해. 끝났어. 수투를 해. 이런 식으로 1학년 끝났어? 그러면 고2 거래. 고2 거 끝났어. 고3 거래. 이렇게 앞으로만 나가면 독이야. 채우면 약이 되겠죠. 쭉 나갔어. 일정 부분 나갔어. 이 부분을 채우는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돼.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재능이. 그러니까 이 재능이 없으면 이 수업이 지금 무의미한 거야.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보고 중간 점검하고 성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계속 확인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뭐 단원별로 테스트를 보는데 멤버 말하지만 목표는 70점 플러스 마이너스다. 가끔 가다가 만약에 20점, 30점이 나왔잖아?
그 친구는 재능은 없는 거지. 슬프게도. 근데 20점, 30점짜리는 없으니까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야. 그 이제 뭐만 여러분들이 느끼면 돼. 채우는 작업을 스스로만 잘 진행하면 돼.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은 7일, 나랑 만나는 시간은 딱 6일, 6시간밖에 없잖아. 그 이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수학적 성취도가 달라지는 거라고. 나는 방향성만 제시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아무리 1타 강사가 오더라도 공부를 일일이 다 시켜줄 수는 없잖아.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지.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얼마만의 속도로 따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취도가 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도 목적의식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입안에 앉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선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피로감이 없어야 돼. 그치? 그럼 이렇게 일주일 숙제를 줬는데도 불만 없이 풀어오겠지. 잘 빌드업 됐습니까? 아니야? 잘 된 것 같은데. 표정들이 조금 변한 것 같은데. 넘어가서 13번 가볼게요. 13번 가보겠습니다. 뭐 활용편이죠. 자, 문제 읽고 식 세우면 되겠지. 보겠습니다. 어느 촬영장에서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세로와 높이, 가로는 다르고 세로와 높이가 같은 직류면체 모양의 대기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직류면체 모서리에 사용된 철근의 길이 합은 44. 옆에 내면만 칠한 천의 넓이가 48. 그래. 그러니까 x, y, y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x, y, y. 그래서 첫 번째 힌트 44라고 하는 철근은 4x 더하기 8y다. 괜찮습니까? x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4개, y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8개. 괜찮지? 두 번째 48이라고 하는 넓이는 xy가 2개, y제곱이 2개.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몇 차 연립 방정식? 1차, 2차 연립 방정식. 1차, 2차에 대입하겠다. 조금 약식으로 만들어 볼게. 1번식은 이렇게 변형이 될 거고 2번식은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x라는 녀석을 2y라고 놓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빠져나가서 (38) 83 있어. 고마워. 그래서 y가 3일 때 어디 갔어? 파트너가 되는 x가 y가 8일 때 파트너가 되는 x가 음수값이죠. 음수값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겠다. 활용 문제는 뭐 식만 세우면 풀이가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크게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유형 14, 15, 16 3개 남았는데 14 공통근은 말 그대로 방정식이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2개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근이다. 그러면 각각 집어넣고 풀자. 공통근이라고 써 있으면 집어넣고 풀자. 14번 가볼게. 2차 방정식 얘랑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공통근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지금 우리가 베타라고 생각한 거지. 그럼 베타를 집어넣으면 성립하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베타 제곱 플러스 k 베타 플러스 6은 0. 이게 참인식이야. 그리고
베타 제곱 플러스 6베타 플러스 K는 0. 이게 참인식이지. 그래요? 몇 차 몇 차? 2차 2차. 인수분해 안 되지. 상수 속어.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빼버려 볼게. 빼버리면 얘에 지워지고 K-6 베타 더하기 6-K는 0. 참인식인 거야. 참인식 두 개를 갖고 만들었으니까 얘도 참인식인 거야. 그래서 K-6으로 묶고 싶죠. 그래? 베타 빼기 1은 0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두 개가 나와. 첫 번째, K가 6이 나오든가 공통근 베타가 1이 나오든가 체크해야 돼. 왜? 오직 하나라고 했잖아. 6을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은 0.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은 0. 모양이 똑같죠? 그럼 공통근이 몇 개 나온다는 소리야? 두 개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요? 위배됐네. 오직 하나만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베타가 1인 게 확실해져야 되지.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6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게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7이다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 어렵지 않죠? 그래요? 공통근, 어쨌든 양쪽을 다 만족하는 근. 근데 어차피 근이니까 집어넣으면 참인식이 된다. 방정식을 계속 배울 때부터 기본적으로 틀린 식이라는 걸 강조했어. 언제만 참이야? 근을 넣었을 때에만. 오케이? 그리고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이야. 근데 문제에서 D가 0이래. 이런 걸 강조하고 있으면은 방정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판별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라고. 판별식은 문제에서 오케이라고 말해줬으니까. 오케이?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14-2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빼고. 아유 덥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 14-2번 맞죠? 14-2번 같이 한번 해볼게. 14-2번 가보겠습니다. 두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공통근을 가질 때 k값. 그럼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해보자. 공통근을. 그러면은 알파 제곱 잠깐만. 여기가 이제 완벽하게 써 있죠. 그래요? 완벽하게 써 있으니까 공통근이라는 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후보군이 두 개죠. 그래요? 3을 공통근으로 갖든 마이너스 1을 공통근으로 갖든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3을 공통근으로 가질 때 3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 빼기 k 빼기 2는 0 착착 마이너스 4k 플러스 9 빼기 5 0 k가 얼마? 1일 때 괜찮습니까? 일반적인 공통근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 4 플러스 2k 플러스 2 빼기 k 마이너스 2는 0 k가 마사일 때 그래서 모두 구하십시오.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십시오. 1일 때랑 마사일 때 어차피 버전은 두 개밖에 없잖아. 왼쪽에서 2차식 오른쪽에서 2차식이니까 근이 두 개가 한 개죠. 근데 그 중에서 공통근을 갖는다 3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각각 k 값이 두 개.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푸는 문제였던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알파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완벽하게 써 있잖아. 완벽하게 써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공통금 문제는 근을 집어넣는다라는 풀이가 쓰이고 있네. 근을 집어넣는다. 넘기면 15번에 타이틀이 무슨 부정방정식이라고 보입니까? 한 장 더 넘겨봐. 16번도 봐봐. 무슨 부정방정식이라고 보여요? 그럼 부정방정식은 버전이 2개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에서 이 부정이 낫의 의미가 아니에요. 저 부정은 매니의 의미야. 오케이? x 더하기 y는 3이다. 그러면 0, 3도 되죠. 1, 2도 되고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3도 되고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겠죠.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부정인 거야. 오케이? 문자가 2개인데 식이 하나면 부정이야. 왜? 얼마나 많은 류의 가지수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조건을 줍니다. 조건을 줘. 그래서 15번은 정수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16번은 실수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은 풀이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입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공통인수가 있는 것처럼 묶어낸다가 풀입니다. 뭐라고요?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처럼. 그래서 공통인수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겠다. 오케이? 자, 문제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15번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정수 xy를 구하십시오. 자, 보면 문자가 몇 개가 있어? x랑 y 2개가 있죠. 식이 하나야. 그럼 못 풀어. 왜? 부정방정식이야. 각각 못 구해. 그래서 정수 조건이라는 단서가 붙었어.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럼 풀이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공통인수가 있는 것처럼 공통인수 x, y-2야. 괜찮아? 그럼 뒤에서 무조건 y-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요. 뒤에 무조건. 그러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로 써야지 식에는 식을 바꾼 건 아니니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가 공통인수로 보여. 그러면 y-2로 묶어내면 x-1이야. 얘가 마이너스 2로 뒤로 빠져나가. 그래? 인수분해가 된 건 아니야. 하지만 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다시 쓰면 x-1, y-2가 마이너스 2. x랑 y가 정수죠. 정수 빼기 1은 정수야. 정수 빼기 2도 정수야. 정수 곱하기 정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총 4가지 버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 4가지 정도는 셀 수 있죠, 우리가. 무지하게 많은 건 못 세더라도 4개 정도면 우리가 시험 시간 안에 셀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x가 2, y는 0, x가 0, y가 4, x가 3, y가 1, x가 마이너스 1, y는 3. 총 4가지 버전이 등장을 한다. 괜찮아? 그래요. 모두 구하래? 모두 구하십시오. 또는 x, y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0, 0, 3, 마3 얘가 최대값. 이런 식으로 골라서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질문만 바꿨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기본 풀이는 여기까지는 똑같아.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뭐라고? 부정방정식 정수조건. 특이한 케이스야. 그래서 풀이법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 알겠어? 그래서 부정방정식 정수조건 어떻게 푼다고? 왜 아무도 말 안 해? 주어가 없어 그러는 거야? 다 속으로 따라해.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공통인수가 있는 것처럼 처럼이 중요한 거야. 오케이? 묶어내. y 빼기 2야? 무조건 y 빼가 있는 것처럼 해석해. 그래야지 묶어낼 수 있으니까. 그럼 뒤에 있는 거 넘기면 된다고. 이 폼이 나와야 돼. 오케이? 대부분 이쪽이 소수로 꾸며줘. 소수로. 아니면 한 3개 정도? 뭐 한 4 정도? 그러면 1, 4, 2, 2, 뭐 4, 1. 요 정도로 꾸며줍니다. 막 12, 막 한, 뭐 한 24, 이렇게 주진 않아요. 너무 많잖아. 그건 또. 적절하게 줍니다. 적절하게. 알겠지? 자, 옆에 한 번 더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서 잘 나와? 요즘 윤서 좀 집중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나왔어? 응. 자, 넘어가서 유형 16번 가보겠습니다. 16번 첫 번째 문제. 2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11은 문자는 2개야. 근데 식이 몇 개야? 하나야. 그럼 부정방정식이야. 쟤는 타이틀이 뭐라고 써 있어? 아니, 문제에 실수 xy에 대해서 각각 구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이야. 괜찮아? 아까는 정수라는 단어가 있었잖아. 지금 무슨 단어가 있어? 실수라는 단어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얘는 부정방정식인데 실수 조건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실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실수 하면 떠오르는 거. 그렇지. 제곱했을 때 더 나와. 그렇지. 0이나 양수. 그러니까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습니까? 요게 실수에서 많이 쓰이는 성질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짓을 먼저 해보고 싶어야 돼? 제곱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x라는 실수의 제곱, y라는 실수의 제곱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쭉 보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1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제곱으로 묶어버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괜찮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2라고 보정해주면 돼. 그리고 더하기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9라고 보정해주면 돼. 괜찮아? 즉, 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다야. 확인됐어요? 자, 실수 빼기 1은 실수죠. 그래서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래. 근데 이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밖에 없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밖에 없어. 근데 두 개를 합해서 0이 나왔대. 그 얘기는 뭐야? 앞에도 0, 뒤에도 0. 밖에 없겠죠. 확인돼? 그래서 x가 얼마? 1, y가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얘는 분명히 방정식이죠. 근데 선생님 결과는 알아듣겠는데 여기서 왜 제곱식으로 묶어내요?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럼 연결고리는 딱 하나야. 실수잖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 한번 제곱으로 묶어보자 라는 연결고리밖에 없어. 근데 뭔가 조금 애매해. 이게 여기서 방정식인데 갑자기 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내야 될까? 그것도 x랑 y 따로따로. 근데 이건 좀 쉬운 버전이야. 세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 네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요 풀이도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아무런 요 지식 없이 딱 읽었을 때 1단원에서 우리가 저런 유의 문제들을 어떻게 읽었지? 복잡한 형태의 다항식이라고 읽었어? 그럼 우리가 풀이가 뭐였지? 차수가 낮은 걸 컨택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자 라고 정리를 해봤어. 그래? 근데 x랑 y랑 동차식이니 x로 정리를 해봤어. 그럼 얘를 x로 한번 정리해보면 2 x의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1은 0으로 읽어지면 x에 관한 한 방정식이야. 맞아요? 근데 x라는 녀석은 문제에서 실수라고 써 있어. 근데 x에 관한 한 방정식이래. 그럼 실수를 실근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방정식이니까 x가 실수값만 갖는데 근데 이걸 x가 실수래. 근데 방정식이야. 그럼 이 실수를 뭐라고 불러? 실근이라고 부르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x에 관한 한 2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을 갖네?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2 y제곱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18 그러면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이렇게까지 옵니까? 그러면 y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y도 실수죠.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대. 0밖에 없지. 그래서 y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3이 되는 거야. 그래서 y가 마3이 되는 거야. y가 마3이 되면 이 문제가 요렇게로 해석이 돼. 그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녀석들이야. 결과적으로 똑같은 녀석인데 시작점이 이 풀이는 실수라는 단어 하나를 보고 실수의 성질 0보다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제곱식을 만들어 보자 라고 빼내는 거고 이쪽은 x에 관한 한 방정식이니 x가 실수면 실근이라고 읽을 수 있겠네 해서 출발한 풀이고 두 가지 다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식이 나오긴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더 좋은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 하지만 이게 더 빨라. 얜 기본적으로 제곱식만 만들어내면
답이 탁탁 나오니까. 근데 얘는 스토리로 따라다녀야 돼. 판별식을 만들고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풀고. 하지만 이쪽이 조금 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긴 편합니다. 쟤는 받아들이는 게 조금 물음표가 찍히기도 해. 하지만 결론은 같아. 그래? 둘 다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그리고 시험 볼 땐 이걸로 풀어. 알겠지? 둘 다 알고 있고 이걸로 풀어요. 오케이? 이게 진짜 좀 딱 봐도 한 줄, 두 줄, 세 줄에 끝났잖아. 그치? 얘는 일단 해석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본 얘가 좀 많이 걸리긴 해. 하지만 스토리는 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고 저걸로 푸는 연습을 한다. 알겠지?